번호를 불러볼까?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게. 꼼꼼하게 풀고 오늘 한 번 더 질문 받았습니다. 잘 봅시다. 번호를 불러봅시다. 68번 68번 13번 13번 20, 28. 20, 24 12 12번 35, 47. 35 26, 28, 20 21, 21 빨리 질문하시죠. 69. 69 43, 43 46, 46 없어? 빨리 49, 40, 49 60 70, 70, 70 70 잘 봅시다. 우리 잘 풀었어도 한번 자기가 푼 거랑 비교하는 거 잘 한번 해볼게요. 12번 봅시다. 자, 보기에서 참여형제반을 골라달라 그랬는데, 자, 이게 약간 수학적인 상식이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잘 안 되면 지금부터 잘 잡아나가면 돼. 자, 파이는 유리수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한개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이제 유리수다라고 하면 정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고, 무리수다라고 하면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중학교 수준에서는 유리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수는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까지, 그러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를 유리수다라고 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파이가 있는 거지.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파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과 선택 과목 심화미 접근을 하게 되면 익스포넨셜이라는 이제 자연상수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거든. 그래서 파이는 무리수이라는 맞는 말이고, 자, AC가 BC보다 크다이면 A는 B보다 크다, 이제 이런 게 좀 힘든데, 우리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때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다라는 이지를 확인할 때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볼 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덩어리를 좀 비교해달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AC가 BC보다 크다랑 A는 B보다 크다를 좀 비교를 해볼게. 우리 뒤에 있는 A는 B보다 크다는 덩어리로 얘기하면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우리 AC가 BC보다 크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C가 양수일 때는, 우리 양수일 때는 양변을 양수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지. 그래서 양수일 때는 A는 B보다 크다가 성립하는데, C가 음수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음수로 나눌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C가 음수일 때 C로 나누면 이렇게 부동의 방향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사실 AC가 BC보다 크다라는 말의 덩어리는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C가 양수일 때는 A는 B보다 크고, C가 음수일 때는 A가 B보다 작다가 숨어 있는 거지. 그럼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A가 B보다 크다라는 덩어리 한 개인데 여기는 덩어리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가 덩어리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유리수이면 루트 3A는 무리수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긴 한데, A가 유리수면 루트 3A는 얘가 무리수니까 무리수 곱하기 A는 반드시 무리수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낚이기 좋아. 유리수에다가 무리수 곱하면 당연히 무리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0입니다. 0도 유리수지. A가 0이면 루트 3 곱하기 A도 뭐가 되지? 0이 되지. 얘는 유리수가 되지 무리수가 안 되고.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 그래서 디귿이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낚이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야. 13.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무조건 A, PQ의 진리집합을 갖고 라지 P, 라지 Q라고 하고 P면 Q에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라 했어. 이제 일종의 집합 문제고 집합을 위해서라도 잘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제 어제 정리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명제에 P면 Q에다가 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요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좀 한 번만 그려보면서 여기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빨리 Q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흡수 법칙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빨리 세 가지는 바로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하나만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교집합을 하게 되면 P와 Q의 교집합은 뭐가 나와야 돼? P와 Q의 공통부분은 P가 나와야 된다. 거꾸로 P랑 Q랑 합집합을 하면 Q가 나와야 되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 이 세 개는 바로 빨리 튀어나와야 되고 하나만 더 추가로 좀 했으면 하는 거다.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거꾸로 된다. 이 네 개는 우리가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꼭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틀렸지. 거꾸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서 틀렸고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 아니라 P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 아니라 Q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지.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가 돼야 된다고. P의 여집합 교집합 Q거든. 자 얘는 뭐랑 똑같니?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얘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Q 교집합 P의 여집합은 얘가 차집합이었지. Q 마이너스 P였단 말이야. Q 차집합 P였단 말이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봐. Q에서 P를 빼면 요 바깥쪽 요 모양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라고 한마디로 말은 못하겠지만 공집합이 아닌 건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도 틀려.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여집합이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전체 집합을 좀 꼭 그리자 그랬거든.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 전체 집합을 이렇게 생각하고 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있어. 자 나는 합집합을 할 건데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P 바깥쪽이니까 선생님 갈색으로 빗금을 쳐보면 여기가 되겠지. 얘가 지금 P의 여집합이 될 거야. 얘가 지금 P의 여집합이 될 거고 Q는 분홍색으로 칠해볼게. Q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체크해보면 얘가 지금 Q가 되겠네. 그럼 둘을 합치면 합친다라는 건 빗금이 한 번이라도 칠해지면 되는 거니까 빗금이 한 번이라도 칠해진 영역은 전체 집합이 되고 다 칠해지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위해서라도 꼭 잘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다. 다음에 20. 자,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P는 x는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a보다 크다고 q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상승수가 작다. 근데 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의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나 P이면 Q가 참이 되고 싶다?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빨리 나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돼. 근데 지금 우리 집합에서도 많이 했었잖아. 명제가 지금 다 수직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범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범위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우리 빨리 어디다가 수직선에다가 체크를 해야겠네. 그럼 지금 나는 나 P의 여집합이 필요하니까 얘를 빨리 나 P 부정으로 바꿔줘야겠네. 그럼 나 P는 어떻게 되죠? 우리 수직선에 한 번만 그려볼게. 이거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애들은 바로 해도 되지만
잘 안 보이면 수직선에 한 번만 표현을 해봐. 지금 P는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구멍을 칠해줘야겠지?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A보다 크다야. 여기가 지금 P거든. 여기가 지금 P야. 그럼 요거의 부정은 반대 부분이잖아. 어디가 되겠니? 자, 여기 사이 값이 되겠지? 여기 사이 값이 될 텐데 잘 봐. 여기는 지금 구멍이 메꿔져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을 취하면 구멍을 뚫어줘야 될 거고, 여기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부정을 취하면 메꿔줘야겠네. 요렇게 되겠네. 여기가 지금 not P가 될 거라고. 그래서 3분의 A보다는 등호 부정할 때 등호 빠진다 그랬지? 3분의 A보다는 크고 3A보다는 등호가 없을 때는 등호를 넣어줘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요게 not P가 되는 거네. 그래서 not P는 3분의 A보다는 크고 3A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요거를 빨리 찾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었고, 그 다음 이제 수직선에다가 이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Q 안에 not P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Q 안에 not P가 들어가고 싶게끔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자, Q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Q를 먼저 그립시다. 3보다 크거나 같고 36보다 작다. 여기 지금 Q야. 요 안에 not P, 요 놈이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럼 not P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야 될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안쪽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3분의 A보다 크고 3A보다 작거나 같다인 not P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지금 P의 여집합이라고 쓸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부등식의 범위가 파란색이 검정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상황만 비교해보면 되겠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봐야 되고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3분의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3분의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다? 커야 되는 거네. 그리고 항상 등호의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데 같아도 되니 안 되니?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둘이 같다라고 치면, 둘이 같아진다라고 치면 P는 얘를 안 가지고 있고 Q는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 동시에 여기 3A가 36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 등호의 의무를 또 따져보면 Q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A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 3으로 나누면 A는 12보다 작아야 된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고 싶은 거니까 연립하면 9보다 크거나 같고 A는 12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는 9, 10, 11이 돼서 답은 30이 답이 됩니다. 얘는 물론 저기 등호가 하나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꼭 잘못 골라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보기를 잘 줬는데 이거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거 교묘하게 등호 잘못 쓰면 오답 나오도록 보기 잘 정하니까 항상 등호의 유무를 좀 잘 따져야 되고 얘는 not P를 항상 범위가 나오면 수직선에다가 좀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21번에 봅시다. 항상 우리 계속 지금 이 수직선, 부등식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단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 부등식 어려워가지고 못해먹겠다가 아니라 빨리 여기 공부하면서 부등식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계속해서 수학은 누적이니까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거 좀 잘해봅시다.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명제 R이면 not P 또는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집합을 배운 이유가 집합화라고 하지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집합으로 바꿔야 뭔가 생각하기가 좋다라는 거거든. R이면 여기 복잡한 명제가 참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다 또 진리집합에 포함하기로밖에 못 보잖아. 그러면 얘를 빨리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R의 진리집합은 라지 R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얘는 이제 해봅시다. 낫은 잠깐 부정은 잠깐 두고 P 또는 Q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진리집합 라지 P 또는은 뭐였지? 또는은 꼭 기억해야 돼. 합집합이었어. 그렇지? 그 다음에 Q가 되겠네. 그럼 부정은 집합에서 뭐였냐면 여집합이었지. 요게 되고 싶은 거예요. P 합집합 Q 전체의 여집합에 R이 포함되길 바라는 거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 문제에서 이렇게 여집합이 있으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분배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보자고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있거나 집합을 표현할 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제일 싫은 계산이 여집합이거든. 여집합을 전체에 한 번만 할 건지 각각의 여집합에서 공통을 찾을 건지 선택한다면 당연히 한 번만 쓰는 게 편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로 문제를 풀게. 요걸로 문제를 풀 거야. P 합집합 Q의 여집합에 R이 들어가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수직선에 쭉 그림을 그리는 거야. 우선 선생님이 첫 번째로 좀 나눠서 P 합집합 Q에 대한 수직선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P 합집합 Q는 지금 P가 2x는 a-8보다 작다니까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a-4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대충 여기쯤 이렇게 쳐볼게. 대충 그린 거야. 2분의 a-4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P다라고 이렇게 써보고 Q는 4a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4a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보다 4a가 이제 클 거거든. 이런 거 너무 고민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 여기가 이제 Q가 될 거야. 이렇게 이게 Q야. 그러면 P 합집합 Q가 지금 여기랑 여기거든. 여기랑 여기가 P 합집합 Q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의 여집합이 필요하잖아. 내가 지금 필요한 건 P 합집합 Q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요 검정색의 반대 부분. 그럼 어디가 될 거야?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반대할 때는 구멍 뚫어줘야 되고 여기도 구멍 뚫어줘야 되고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의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요놈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굳이 뭐 써보자면 2분의 a-4보다는 크고 등호 빠져야지. x는 4a보다 작다. 요게 P 합집합 Q의 여집합의 범위가 되겠다. R이 요거에 들어가고 싶대. 2에서 10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얘도 빨리 수직선에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려보자. 지금 R이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게 지금 R의 범위야. 근데 R이 요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그림이 더 크게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요놈의 그림이 이렇게 바깥쪽에 2분의 a-4보다 크고 4a보다 작다. 이게 뭐 굳이 쓰자면 다시 한번 쓰자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면 됩니다. 이 상황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2분의 a-4가 2보다 왼쪽에 있고 4a가 1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2분의 a-4가 2보다 작아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아야 돼.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면 될 거고. 동시에 10보다 4a가 커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도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 넘기고 2로 나누면 여기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 나누면 a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고 싶은 거니까 연립하면 실제 a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나 왜 뭔가 계산 실수했니? 문제가 이상하지? 2분의 a 마이너스 4 같지? 4a 같지? 20 계산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4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5 같잖아. 근데 나는 자연수의 개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2 미안해 여기 잘못했구나. 넘기고 2를 나누면 안 되고 곱해야 되는구나. 넘기고 2를 곱하면 12지 12 12네 12 여기가 12 그러면 잘 봐 이제 잘 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를 전에 선생님이 A반 애들 풀 때 보니까 갑자기 3, 4, 5, 6, 7 하고 이렇게 세기 시작하더라고. 그럼 자연수 A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잖아. 그럼 자연수 A의 개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고 싶은 거지. 이걸 만족하면 자연수 A의 개수 이제 슬슬 공식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오른쪽에 있는 큰 수에서 왼쪽에 있는 작은 수 뺀 다음에 한 개 더하자고 했었어. 이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다. 답은 10개가 되겠다. 뭐 적을 때야 써도 되지만 이거 많을 때는 셀 수 없으니까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1 더하겠다. 그 다음에 24 24
자, 집합 A는 1, 2, 3, 4, 5에 대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2x-7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거 완전 국어 문제거든. 국어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 헷갈릴만 하고 어려운 문제야.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선생님이 모든이라는 말은 어제가 일요일에 맞나? 어제 맞나? 그죠? 금요일에 된 거. 무슨 말로 바꿔달라 그랬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1, 2, 3, 4, 5 하나도 빠짐없이 2x-7이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2x-7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이제 아마 감각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큰 수 집어넣어가지고 풀었을 수도 있는데 감각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풀어볼게. 얘를 풀어봐. 이 부등식을 풀면 7 넘기고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k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얘가 이 부등식이 x는 1, 2, 3, 4, 5에 대해 항상 성립해야 돼. 얘를 그냥 답을 내는 거에 멈추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어보자고. 나중에라도 필요해서 이 부등식이 x는 1, 2, 3, 4, 5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가장 큰 수가 누구냐면 가장 큰 수가 5니까 여기 x에 5가 나왔을 때도 성립해야 돼. 맞니? 여기에 5가 나왔을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최소한 누구는 돼야 돼? 최소한 5는 돼야 되는 거 맞니? 잘 봐 이제. 잘 봐. 2분의 k 플러스 7이 최소한 5는 돼야 되는데 요게 항상 성립돼. 여기 그냥 x가 없고 5가 있다고 생각해봐. 5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2분의 k 플러스 7이 잘 생각해봐. 5보다 커야 되긴 작아야 돼. 5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치 커야 돼.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얘가 5보다 커. 여기 만약에 6이어도 성립하지. 7이어도 성립하고 100이어도 성립해. 근데 4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걸 너네가 꼭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감각적으로 얘는 5다라고 쓰지 말고 지금은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5다라고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이거 너네 만약에 범위로 찾아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 넘기고 양변에 7 넘기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3이다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가장 큰 수인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6번. 이런 걸 잘해야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내신 대비할 때 이런 문제가 도움이 막 크게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면 이런 걸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이 참이되고 싶대. 이게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과 이차함수를 정확히 잘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우선 문제를 좀 끊어서 이 명제의 부정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자, 부정을 잘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이 부정은 공식처럼 쓰는 거야. 어떤은 내가 무조건 뭘로 바꿀 거라고 했냐면 모든으로 바꿀 거야. 모든하고 어떤이 서로 반대 관계니까 모든으로 바꿀 거고 실수라는 말, 실수나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런 건 안 바꿀 거야. 실수를 부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의 부정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방향을 바꾸면서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를 빼주기로 했었지.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부정을 한 번만 써보면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이다야. 요거이다. 요게 부정인 명제가 되고 싶은 거고 지금 얘가 참이 되고 싶대. 얘가 참이 되고 싶다. 그럼 지금 얘는 뭘로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다라는 말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로 빨리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떤 문제를 풀었었고 어떤 걸 배웠었는지를 빨리 떠올려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자, 워낙 배운 지가 좀 돼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한데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건 더 이상 부등식 문제가 아니다. 이건 더 이상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함수 문제다라고 했었어. 이거는 함수로 접근을 해줘야 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냐면 왼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와 오른쪽 얘를 0을 식으로 하는 함수.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나가니까 잘 생각해야 돼. y는 0은 항상 뭐다? 이거 x축이라고 했었어. 그럼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다는 건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위에 있다라는 거지.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잖아. 나온 김에 복습 한번 봅시다.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딱 몇 개밖에 없었어? 3개밖에 없었어.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너네 괴롭힐 거고 계속해서 나올 거라 지금이라도 잡고 가야 돼. x축과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x축하고 접하거나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밖에 없었다. 우리 저번에 집합할 때도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했었는데 2차 함수에서 교점이다라는 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뭐랑 똑같았냐면 실근의 개수랑 똑같았거든. 그럼 얘는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건 얘를 식으로 하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실근이 2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를 쓸 거고, 접한다, 교점의 개수가 1개다, 중근이다, 다 똑같은 말인데 중근이나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판별식이 0이다밖에 쓸 게 없다 그랬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밖에 없다. 그럼 지금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다, 위에 있고 싶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되고 싶은 거야? 이 상황이 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되는 a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2x제곱 쟤랑 똑같은 식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를 썼을 때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b제곱 25 마이너스 4이시니까 4a가 0보다 작고 싶다. 따라서 a 그냥 바로 할게. 4분의 25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이렇게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얘가 대충 6점 얼마 나오나? 그러니까 최소값은 7이 답이 되겠다. 참 수학이 힘든 게 계속 누적이 돼서 이 판별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 어떤 2차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거 계속 잘 기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26번에 답이 4가 나와요. 나 계산 잘못했네. 비제곱. 여기 8이구나, 8이. 이왜 캔슬했어?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여기 8a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8분의 25고 그럼 얘가 3점 얼마니까 4가 잡히겠다. 그다음에 28번.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포함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항상 차민 명제를 구해달라. 우리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차민 명제다. 그냥 선생님이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얘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지. 하나는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 자, P면 Q이다가 참이냐고 물어봤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지를 물어본 거지. 그럼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P가 Q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만큼 삐져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얘는 안 될 거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냐 Q가 R에 부분 집합이 되냐를 물어본 거네. Q가 R에 들어가냐 포함되냐를 물어보는데 여기 이만큼 삐져나왔으니까 얘도 tip도 없겠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P면 나 R이냐가 참이냐고 물어봤어. 자, P가 나 R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본 거지. 그럼 R의 여집합을 선생님이 갈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R이 여기니까 요거의 여집합이 여기는 여기. 이 갈색 안에 P가 들어가니? 눈을 그림을 그려보면 틱도 없다는 거 알 수 있지. 안 되는구나 라고 체크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R이 P에 들어가냐고 물어봤어. 자, 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R은 R의 여집합이고 P는 P의 여집합이거든. 요게 성립하는지를 물어볼 건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여집합 귀찮거든. 그럼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니?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물어본 건 대우 명제가 참인지를 물어본 거랑 똑같잖아. 대우 명제 각각의 부정하면서 자리 바꾼 P이면 R이 참인지 물어본 거랑 똑같고 그렇다면 P가 R의 부분집합인지를 확인해보면 되겠네. 이거 같은 거니까. 그럼 지금 P가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으니까 P가 R에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지? 이거 맞는 말이네. 그럼 얘도 맞는 말이 될 거고 4번이 참인 명제가 되겠다. 선생님이 그 일요일날 어제 대우 명제를 정말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 항상 여집합 2번 하거나 부정은 늘 좀 귀찮으니까 대우 명제를 좀 잘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35번에 이것도 좀 잘해봅시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Q의 진리집합 라지 Q 안에 들어가면 될 텐데 잘 봐봐. 지금 절대값이 조건 P는 절대값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고 Q는 절대값 얘가 4보다 크다거든. 너네 절대값이 들어간 부분식 풀 때 크다를 푸는 게 편하니 작다를 푸는 게 편하니? 처음만 얘기하면 그치 작다가 항상 편하지. 우리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요놈의 해는 뿔마의 사이값이었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됐었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이면 요거는 바깥쪽 값이었잖아.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작다를 푸는 게 편해.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봐도 얘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a보다 크다니까 수직선의 그리기에도 얘가 편한 거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아끼고 실수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 안 풀고 싶어. 요거의 부정이 작다, 요거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니까 나는 부정이 더 편하다고. 그래서 요거를 안 쓰고 나는 뭘 쓸 거냐면 대우 명제를 쓸 거야. 어쨌든 이 명제가 참이 되나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면 둘이 부정하면서 자리 바꿔야 되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의 문제로 바꿔서 풀겠다고.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not P랑 not Q를 써봅시다. 자, not P는 요거의 부정이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k가 크거나 같다가 작다로 바뀌겠지. 등호가 빠져야 되니까 not Q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지.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 사실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이제 잘 풀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자세히 해볼게. 작다는 사이값이었잖아. 얘 뭉탱이로 생각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x 마이너스 k가 요거의 뿔마의 사이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래서 양변에 k 더하면 x의 범위는 k 마이너스 6보다 크고 k 플러스 6보다 작다가 요게 낫 p의 범위가 되겠네. 해가 되겠지. 얘도 얘 뭉탱이로 이렇게 생각해서 x 플러스 1이 뿔마의 사이값이니까 요거의 마이너스 취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1 빼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q의 범위가 되겠네. 그러면 낫 q의 범위가 되겠네. 낫 q이면 낫 p에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거니까 포함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얘가 요거 안에 쏙 들어가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또 뭐 할 거야?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자, 이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낫 q가 되겠네. 낫 q가 낫 p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k 마이너스 6보다 크고 k 플러스 6보다 크다인 낫 p가 이렇게 생겨야겠네. 이렇게 생겨야 둘을 포함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도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지. 계속 똑같이 푼다고. 그러면 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될 거고 등호의 의무를 계속 따져야 되는데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동시에 k 플러스 6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된다. 얘도 여기는 구멍이 빠져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k는 1보다 작다랑 여기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거를 공통 부분을 찾을 거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개다라고 세도 되고 어떻게 세도 돼? 정수에게 쓸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한 개 더 빼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세 개다라고 세도 되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세도 되지만 슬슬 이제 공식이 능산 아닌데 나중에 점점 큰 값을 가야 될 때가 생길 거라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3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거거든. 이게 왜냐면 명제에서 수학의 의대함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라 그래. 옛날에 1970년대, 1700년대, 1800년도 수학자들이 이렇게 학회에서 모이면 이런 퀴즈 문제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실력을 막 가늠하고 그랬대. 뽐내고 막 그랬대.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너무 퀴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명제로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생각보다 허무해. 생각보다 허무하다면 잘 봐봐. 숫자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장의 카드만 선택할 거래. 2장만 선택을 할 건데 자, 1이 적힌 카드와 5가 적힌 카드 중 적어도 한 장을 선택한다 그랬어. 적어도 한 장이라고 그랬잖아. 적어도 한 장이니까 얘는 빨리 보자마자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세 가지 경우로 1을 뽑고 1을 선택하고 5를 선택 안 하는 것도 괜찮고 1을 선택 안 하고 5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 물론 이것도 되는 거야. 1도 선택하고 5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거지. 적어도 한 장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빨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가 적힌 카드를 선택하면 3이 적힌 카드도 선택한다고 했잖아.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명제로 2를 뽑으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보고 4가 적힌 카드를 선택하면 2가 적힌 카드도 선택한다. 4이면 2다 이렇게 이렇게 써보고 2가 적힌 카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1이 적힌 카드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명제로 써보면 이렇게 써볼게. 2를 선택하지 않으면 1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철저하게 명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참이야? 대우 명제도 참이지. 요거의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해요. 둘이 부정하면서 자리 바꾸면 되니까 뭐로 말할 수 있냐면 1을 선택하면 2를 선택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이 명제 3개를 보고 뭘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3단론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명제가 참이다라는 건 건너갈 수 있다는 거잖아. 얘네 둘을 보면
4이면 2고 2이면 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를 뽑으면 2를 뽑아야 되고 그러면 3을 뽑아야 된다. 근데 지금 봐봐. 나는 무조건 2장의 카드만 선택할 거거든. 근데 4를 뽑으면 2도 뽑아야 되고 3도 뽑아야 돼. 그럼 벌써 3장을 최소한 뽑아야 되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다? 4는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야. 4는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1이면 2고 2이면 3이니까 같은 원리로 1을 뽑으면 2를 뽑아야 되고 그러면 3을 뽑아야 돼서 1을 뽑는 순간 3장을 뽑게 되니까 1도 절대 뽑으면 안 돼. 그럼 이제 1을 절대 뽑으면 안 되니까 그럼 무조건 뭐를 뽑아야 돼? 무조건 5는 뽑아야 돼. 무조건 5는 뽑아야 돼. 그럼 나 이제 한 장만 더 뽑으면 되지. 이제 이미 5를 뽑았으니까 이미 한 장만 더 뽑으면 되는데 5는 그럼 절대 뽑으면 안 돼. 2를 뽑으면 3을 뽑아야 된다. 내가 지금 5를 이미 뽑아놨으니까 2를 뽑으면 5 뽑고 2 뽑고 3 뽑아야 되니까 3장의 카드를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2도 뽑으면 안 돼. 남은 카드가 5밖에 없다? 3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카드는 3하고 5밖에 없는 거지. 답은 8이 되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명제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제로. 선생님 이번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위한 P로 충분 조건인 것만 보내다. 이런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딱 이제 수학적인 상식을 쌓아 나가야 되는. 아마 풍산대에서 나랑 계속 했던 아이들은 아마 풍산대에서 잘 가서 잘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이제 수학적 상식을 쌓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P가 Q이기 위한 P로 충분 조건이거든.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고 싶은 거니까 P이면 Q이다도 참이 돼야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럼 필요 충분 조건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집합의 덩어리가 완전히 같고 싶은 거지. 둘이 완전히 같고 싶은 거야. 완전히 같아야만 해. 그래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상식을 쌓아나가 보자고. 자, 기억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리 항상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부등식에서도 얘기했잖아.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b도 0이어야 된다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지금 p의 진리집합이 될 거야. 그럼 q는 a는 0, b는 0이니까 이미 그냥 진리집합이 만들어져 있네. 그럼 둘은 어때? 완전히 똑같은 거야.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억은 둘이 덩어리가 완전히 똑같아서 될 수 있다. 자, 니은은 이제 짝수 홀수가 짝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짝수 홀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P는 A, B는 짝수래.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그냥 여기 끝이야. A도 짝수고 B도 짝수야 라는 게 끝이야. 이게 지금 집합 P의 덩어리가 될 거야. 근데 지금 Q는 A 더하기 B가 짝수라고 했거든.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우리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랑 뭐가 있어? 짝수 더하기 짝수도 짝수인데 뭐도 짝수냐면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짝수이다의 집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가 짝수고 B가 짝수인 것도 괜찮고 요거거나 또는 A가 홀수고 B가 홀수인 것도 둘이 더한 게 짝수가 될 수 있다. 요게 집합 Q의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럼 비교했을 때 P는 둘 다 짝수인 것만 있는데 Q는 둘 다 짝수인 것도 홀수인 것도 있으니까 덩어리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네.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는 A 곱하기 B는 0보다 크다. 자, 이것도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A 곱하기 B는 0보다 크다. 우리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1학기 때부터 너무 중요하게 썼던 건데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A와 B의 부호가 동일하다. 이게 완전히 똑같은 말이고 만약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빨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a, b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빨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보자마자 집합 p의 덩어리는 a와 b의 부호가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좀 쪼개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지. a도 양수고 b도 양수거나 또는 a가 음수고 b도 음수거나 요거를 집합 p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이거 우리 어제 선생님이 꼭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거 증명하는 거 보여줬었잖아.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절대값 a, b가 a 곱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요건 거지. 요거를 증명했는데 요거를 증명하려면 요게 같기 위해서는 요게 같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나와요. 각각의 절대값을 취한 거랑 더하고 절대값을 취한 게 같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상식으로 좀 쌓아봐봐.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야. 이게 되기 위해서는 A, B의 부호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A, B의 부호가 동일하지 않으면 무조건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 B의 부호가 동일하다, 얘도 A, B의 부호가 동일하다니까 둘은 같은 거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상식을 쌓지 못하면 힘든 문제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쌓아나가야 돼. 좀 치사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명제에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명제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다 모든 걸 체크하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문제라 이런 거 여기서 배워나가면 돼. 얘도 아마 또 비슷한 거겠네. 선생님이 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설명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을 좀 강조해서 얘기한 이유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설명을 했던 거거든. 요거를 우선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골라내야 돼. 잘 봐봐. 이걸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괜찮거든. 근데 필요 조건은 안 되고 싶대.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결론부터 좀 얘기해볼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무슨 뜻이냐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고 싶고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고 싶다라는 뜻이야. 그냥 필요 조건이 아니고 싶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고 싶다고 받아들여야 돼. 자, 한번 표현해 볼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무슨 명제가 참이어야 되지? P이면 Q이다가 참이어야 돼. 근데 필요 조건이 안 되고 싶다는 얘기는 Q이면 P다는 안 되고 싶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P에서 Q로는 참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안 되고 싶다. 오직 요것만 성립하고 싶은 거야. 요것만 성립하고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이걸 빨리 문제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근데 필요 충분이려면 둘이 같아야 되는 거 같니? 근데 필요 충분은 안 되고 싶은 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지만 요거이지만 같은 건 안 되고 싶은 거야. 이건 싫다고. 같으면 안 된다고. 요 의미야. 요 의미. 이거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당장 시험 대비 기간이니까 어떤 조건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고 싶다 그러면 아 부분집합은 되고 싶은데 같은 건 안 되는구나라고 빨리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요게 문제의 핵심이야. 같으면 안 된다. P가 Q보다 무조건 작아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기억부터 해보면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면 반드시 뭘 달고 나온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니? 무조건 절대값 달고 나온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얘가 절대값 A야. 그래서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싶다. 이게 지금 조건 P인 거지. 그럼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건 A가 무슨 수이고 싶은 거야?
음수이고 싶은 건데 조심해야 돼. 만약에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0이지? 이거 0이어도 괜찮은 거 맞니? 그래서 요거 또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집합 P의 덩어리가 얘가 되는 거고 집합 Q도 요거거든? 그럼 지금 둘이 어떠니? 같지? 둘이 같아졌잖아. 이런 거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런 것들 이제 상식으로 쌓는 거야. 두 집합 A, B에 대해서 P는 그냥 A는 공집합이래. 그냥 요거 하나야. 그냥 P는 A는 공집합 따른 하나인데 Q는 B에서 A를 차집합한 게 B 차집합 A가 B가 되고 싶대. 그럼 이거 빨리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동안 집합을 열심히 공부해서 B에서 A의 차집합을 계산한 게 B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는 A가 공집합이면 괜찮아. A가 공집합이어도 B 차집합 A가 B가 나올 거야. 근데 모두 있을 수 있니? 놓치기 쉬운 건데 모두 있을 수 있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즉 둘이 서로 소유해. 우리 만약에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고 집합 B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B에서 A를 뺀다면 우리 보통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뺄 게 없지. 그래서 B에서 A를 빼도 그냥 B가 나올 거야.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P랑 Q의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니? Q가 더 크지. 그래서 이게 포함관계가 성립하고 같지는 않지. 이게 하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에 A 더하기 B는 B랑 A 곱하기 B는 유리수가 P의 조건이고 Q는 A, B는 유리수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끝났어. Q는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다.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럼 이제 P 봐봐. 합한 거랑 곱한 게 동시에 유리수가 되고 싶대. 합한 거랑 곱한 게 유리수가 되는 경우도 두 가지야. 이렇게 상식을 쌓는 거야. 첫 번째는 A가 유리수고 B가 유리수여도 합하면 유리수고 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거 맞아. 근데 모두 있냐면 A랑 B가 혈례수일 때 혈례수인 무리수여도 합한 거 곱한 거 유리수야. 예를 들어볼게. 우리 2 더하기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각각 A, B라고 생각해봐. 그럼 둘이 더한 거 4고 둘이 곱한 거 1이라 유리수 나온다. 그러니까 A, B가 각각이 혈례 관계에 있는 혈례수인 무리수여도 합하고 곱한 게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은 오히려 덩어리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커? P가 큰 거지. 어쨌든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음만 답이 되는 거지. 당장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들을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만 더 갑시다.